파이 월릿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파이 월릿 업데이트를 했는데, 오늘 낮에 집사람이, 여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영어로 쓴 걸 저한테 물어보길래, 이제 그게 문자로도 가나 보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파이 월릿 URL 바뀐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몰랐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보니까, extremely important wallet update 땡땡땡 막 이렇게 해서 extremely, 그러니까 극도로 중요하다 wallet 업데이트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니콜라스 박사가 그 코어 팀에서 극도로 중요하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다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거죠. 파이월릿에 이제, 토요일 날 올라온 건가요? 3월 30일이죠? 예, 3월 30일 날, 우리는 29일 날 이래갖고 그냥 나왔길래, 이게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유동성이 보장되는 화폐를 만들고 싶은 거구나.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성공 여부는, 암호화폐로서의 성공 여부는 이게 소유가 아니라 흐름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달러건 원화건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유동성이 보장되는 화폐를 만드는데 이 유동성 보장에도 또한 문제가 있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한국에 이제 금융실명제를 갑자기 할 때도 이제 지하자금 양성화라는 게 굉장한 관건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 가서, 돈은 흘러다녀야 되는데 돈이 가진 사람들이 묻어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폐의 본질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극도로 중요하다고 한 것, 그냥 저는 단지 그냥 이게 wallet.pinet.com 이거로 바뀌었나 보다, .com으로 그냥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세히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KYC라든가 안 그러면 파이챗이라든가 파이어사이드 포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이 사람들 화폐 유동성이구나. 유동성 함정이 없는 화폐를 만들어 가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유튜브 글을, 이 사람들이 한 유튜브를 보게 되면 정말 아주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거, 우리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 그러면 인터넷이라든지 아무튼 구글이라든지 모든 거 이제 거기에 보게 되면 가짜 웹사이트에서 보이스 피싱 같은 유인성 문자 광고 홍보에서, 더구나 거짓 봇 이메일을 사용해서, 혹은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1대1이거나 이런 오프라인 다른 곳에서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파이 채굴자 여러분들께 그릇된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거짓 정보로 여러분을 오도해가지고 여러분의 월릿에 있는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항목별로 쭉 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도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 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식하게 지금 KYC 하는 것도 지금 전부 이런 내용이구나. 예전에 한국에서 금융실명제를 하려고 했고, 한국이 어찌됐건 지금 굉장히 투명한 나라로서
IMF를 겪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폭발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아시아 국가, 베트남, 뭐 중국,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투명하잖아요. 투명하니까 사실 굉장히 피곤하죠, 사실은. 자기게 다 보이니까 유리방에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유리지갑이다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투명한 화폐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때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파이 요번에 월릿을 파이데이 날 발표한 거구나 라고 이제 제가 추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2년 전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글로벌 뉴스 와이어의 파이 네트워크만 해도 이때만 해도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그냥 이 암호화폐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암호화폐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이다.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걸 한번 그냥 차분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이게 이제 100만 명 달성했을 때고요. 3,500만 명일 때고요. 지금은 3,500만 명이 아니라 5,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는 이제 이게 대규모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달랑 100만 개 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489만 개나 한 상태예요. 그때보다 2년도 안 돼서 거진 한 5배 정도를 더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이 네트워크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블록체인 마이그레이션 실시. 100만 명이 넘는 파이오니어가 6월 달에 파이 네트워크의 독자적인 KYC 솔루션을 대량 채택한 후 파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100만 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널리 분산된 암호화폐래요. 그리고 대규모 개방형 커뮤니티고 이게 회원이나 판매자, 개발자 모두에게 접근성, 지금 다른 암호화폐는 접근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있고 강력한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가 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채굴한 파이를 메인넷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 했다. 이게 이제 지금은 5배 정도 더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오니어라고 불리는 이 커뮤니티는 창립 이래 230개국 이상 국가 혹은 지역에서 3,500만, 지금은 5천만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청띠아오 빵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메인넷에 공식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폐쇄형 메인넷이죠.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구축한 놀라운 커뮤니티의 증거다. 그러면서 파이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포용적인 P2P, 사람과 사람 간의 생태계, 그 다음에 어떤 온라인 경험을 구축하고자 하는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이 현실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 100만 명이 지갑으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암호화폐나 다른 블록체인과 달리 파이 네트워크는 블록체인을 출시하기 이런 메인넷이 나오기 이전부터, 테스트 메인넷이 나오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폐쇄형 메인넷이 나오기 테스트 메인넷 시절부터 이런 커뮤니티부터 키웠다. 커뮤니티부터 키웠고 그런 것이 휴대폰 앱에서 마이그레이션 되고 이게 테스트넷에서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첫째는 KYC를 통과해야 되고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파이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100만 명이 될 때 지금 이제 KYC 되신 분은 아시겠지만 224개국에서 64만 9천 명.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검증을 하지만 각국에 검증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 봐요. 230개국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지금은 뭐 검증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100만 명일 때 65만 명이었으면은 곱하기 뭐 대충 한 5배 정도 하게 되면 지금 300만, 400만 명 정도가 하기 때문에 10월 달이면 이 사람들이, 12월 달이면 이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1000만 명이 KYC를 통과하는 게 되겠죠. 그때 가서 오픈 메인넷으로 한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기계 자동화도 있지만 각 지역에 특화된 인간들이 검증을 한 방법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 파이가 아닌 다른 파이 브라우저가 아닌 그 뭐 다른 거죠. 뭐 구글도 좋고 뭐 다 이렇게 카카오도 좋고, 그런 확장성, 그리고 금융에 대한 접근성, 그 다음에 글로벌하지 않다는 거, 다른 것들이 다 네이버건 카카오톡이건 뭐 중국의 뭐 여러 가지 뭐 알리바바건 위챗이건 뭐건 이게 글로벌하지가 않더라, 이게.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230개국 글로벌하게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돈 있는 몇몇 사람,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는 몇몇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공정성, 또 포용성, 접근성,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거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계속 성장시키고 세계 최고 성능의 암호화폐 지원 소셜 네트워크라는 거죠. 지금 이더리움하고도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메인넷에서 앞으로 파일을 채굴 할 수 있는 사람은 네트워크 성장이라든가 또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여, 앱 사용, 앱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노드를 운영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파이 잠금과 관련된, 그러니까 락업 얘기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 다 심도 있는 기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굴되는 이 1000억 개가 되는 파이에 대한 보상 방법이 계속 바뀔 것이다. 지금은 광고 같은 건 또 개발자한테 가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폐쇄형 메인넷 파이오니어는 네트워크,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네트워크의 성장과 수명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 가입하는 회원들과 함께 채굴 보상을 해서 채굴에 계속 기여할 거다. 파이 네트워크는 더 많은 파이오니어가 파이 네트워크 KY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앞으로 몇 달 동안 수백만 명을 계속 마이그레이션 할 계획이다. 이게 이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부터 2년 전부터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했던 거를 지금 이제 파이 메인넷 대시보드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명 계좌에서 실명으로 채굴한 투명한 화폐가 어느 누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230개국 전 시장에 흘러다닐 수 있게 하는 화폐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너무 제가 철학적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지금 저도 떠듬떠듬 하는데, 그게 화폐 금융의 본질이거든요. 각국 통화가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런 곳에서 이제 아무튼 300만 명 이것도 2월 달에 있고, 그러면서 이번 유튜브 보니까 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wallet.pinet.com 이거를 잘 봐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 그냥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제 컴퓨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한 거 그랬는데 아직 어베이러블 하지 않다. 지금 준비 중인가 봐요. 그 다음에 그럼 지난번 거 이거 이제는 쓰지 말라는 걸 보니까 이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 브라우저를 통한 것만 해라. 파이 브라우저를 통한 것만 지금 하는 거고, PC에서는 아직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업데이트한 게 이게 사용자들을
파이 브라우저에서 활용하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파이 네트워크하고 이 파이 브라우저하고 서로 이제 호환이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 파이 지갑에 대한 그 독점적 사용 권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런 여러 가지 가짜 웹사이트, 보이스 피싱, 거짓 이메일 이런 사람들이 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KYC를 그렇게 열심히 한 보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거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나온 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웹사이트 앱 플랫폼. 그러니까 do not internet with any. do not interact. 그러니까 어떤 웹사이트나 어떤 앱이나 어떤 플랫폼에서도 하지 마라. 파이 브라우저에서만 해라. 이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파이 브라우저에 있는 walletpinet.com에서 우리가 파이 브라우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브라우저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파이 브라우저에서만 해라. 그거를 한 거고, 그리고 그것만이 어떤 외부의 스캠이라든지 악의에 취한 사람이라든지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기만 해라. 오직 여기만 믿어라. 오직 여기서 나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결국 파이코인의 핵심적인 화폐로서의 화폐혁명 성공 철학은, 화폐는 고정된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라는 거죠. 근데 다른 화폐는 어떻게 되죠? 다른 화폐는 고정된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손해를 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돌게 하려고.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세계 많은 나라는 어떻게 하죠? 화폐 개혁을 하든지 돈을 더 찍어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왜 그러죠? 쥐구소 안 내놓으니까. 쥐구소 안 내놓고 유동성 함정에 빠져버리니까. 그런데 이게 블록체인으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거 사람들은 뭐 지금 7만 불인데 100만 불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내놓죠. 그렇게 가지도 않겠지만 안 내놓죠. 그러면 화폐로서의 그게 없는 거죠. 암만 올라가도 화폐로서의 성능은 죽는 거고 디지털 금이 되는 거죠. 아마 사토시 나카모토가 살아있다면 그게 제일 깝깝할 거예요. 나타나서 액면 분할을 할 수도 없고 돌아야 되는데, 화폐는 어떤 금처럼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에너지가 되는데 이 에너지 자체가 선순환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KYC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에너지 자체가 그 다음에 에너지 자체가 이거 뭐라 어떤 단어를 클린, 퓨어, 투명성, 그러니까 투명성은 아닌데, 그래서 파이어사이드 포럼이라든지 뭐 이런 챗 같은 데서 이렇게 토큰을 막 주고받고 하게끔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선풀 달기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의 화폐 철학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화폐를 물질로 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라고 봤고, 에너지는 막히면 안 되고 에너지는 흘러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극도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냥 에너지가 지금 파이 브라우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월렛을 하게 되면 전기 훔쳐서 쓰는 놈,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극도로 중요하다고 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투명성이라는 거는 제가 알았어요. 근데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요. 개인이 화폐를 만든다라는 것은 지금도 이상하잖아요. 지금도 많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화폐를 만들었지만 그 유통 과정이 투명하다고 그러면 누가 만들었건 그 화폐는 법정 화폐와 같이 사용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거는 알았는데 그래서 KYC만 생각했는데 KYC 말고도 원릿도 그렇고 뭐든지 이 사람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는구나. 그래서 법인도 채굴하게 하지 못하고 봇도 채굴하게 하지 못하고 개인이 채굴해도 그 개인이 맞는지를 크로스 체크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 이유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파이 채굴한 다음에도 계속 써야 되는 거죠. 파이 코인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령 공산주의 국가건 옛날에 영국인가 인도인가 어느 나라가 싱가포르가요. 경제 성장률만큼 공무원 월급을 올려줬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만큼 월급을 올려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성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마 파이코인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맞춰졌을 때 그게 1000불이 될지 3000불이 될지 10,000불이 될지 1파이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는 파이의 성장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 예. 그렇게 파이노믹스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물론 회사 오너가 주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는 없죠. 그건 우리가 애플을 봐도 알고 테슬라를 봐도 알고 삼성전자를 봐도 아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 떨어뜨려도 막을 수는 있고 너무 올라도 조정할 수 있는 거는 경영자의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문자를 썼길래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십시오.